오늘이 6월 1일. 6월 1일이면 이제 여름이 시작됐네. 1년이라는 시간을 보면 3, 4, 5를 봄이라고 하고 6, 7, 8을 여름이라고 하니까 오늘이 여름이 시작되는 날이네. 여름. 아이고, 올여름 또 얼마나 더우려나. 작년 여름은 정말 더웠는데, 정말. 내가 50년 넘게 살았지만 작년 여름처럼 더웠던 적은 또 없었던 것 같아. 작년 여름은 참 더웠어. 근데 그게 단발성이 아닌 것 같아. 재작년 여름도 더웠고, 작년 여름이 재작년 여름보다 더 더웠고, 올 여름, 작년 여름만 할 거야, 아마. 덥겠지. 이게 작년에 견디다가 내가 에어컨을 샀으니까. 그 전에는 에어컨이라는 걸 내가 안 샀거든. 이게 돈이 없어서 안 산 게 아니고, 내가 체질이 좀 냉하거든. 또 좀 음의 체질이야, 음의 체질. 손발이 좀 차고. 그래서 겨울이 좀 고통스럽지, 여름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었거든. 여름에 사람들 막 덥다 그러면 뭐 그렇게 좀 덥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나,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막 땀을 막 흘리는 사람들 보면, 아니 가만히 앉아서 밥을 먹는데 뭔 땀을 저렇게 흘리나, 막 그 휴지로 막 땀을 닦는 사람들 보면, 아 이렇게 냉방이 잘 돼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뭔 땀을 저렇게 흘리나,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그렇게 덥진 않았었어. 또 서울에서 내가 옥탑방에서 꽤 오래 살았는데, 그 남들은 그 더운 옥탑방에서 어떻게 사냐고 나한테 말하는데, 그냥 나는 견딜만 했거든. 그 옥탑방이라는 게 그 보통 사면이, 아니지, 삼면이 다 창이야. 그래서 세 개 창을 다 열어버리면 그냥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거든, 이렇게. 그래서 별로 나는 그렇게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었었어, 자주간. 근데 작년에 내가 에어컨을 샀다는 얘기는, 작년 여름 에어컨을 내가 드디어 샀다는 얘기는 작년 여름이 지독하게 더웠다는 거야. 그리고 올 여름도 더울 것 같고. 근데 올해는 뭐 에어컨도 있고 하니까 뭐 그렇고.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순환을 하잖아. 그리고 다음 해 다시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또 그 1년이라는 시간 안에 또 하루라는 시간도 가만히 보면 이게 동이 트고, 그 다음에 한낮이 되고, 그 다음에 해걸음이 되고, 또 이렇게 해가 져서 잠을 자고 하는 그 하루의 시간도 가만히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 안에 또 존재를 하는 것 같아. 1년이라는 큰 단위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걸로 순환을 하고, 그리고 그 1년 안에 들어있는 하루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순환을 하거든. 그리고 그 1년들이 모여서 그 한 사람의 그 인생이 되거든. 내 삶도 가만히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이게 번식이 가능한 시기. 어차피 인간도 동물이니까 동물처럼 생각을 해서 번식이라고 말을 하면, 번식이 가능한 시기까지가 이 봄이거든. 그러니까 보통 한 15살 정도까지가 봄의 시간이야.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 최고점을 찍는 시기가 있거든, 육체적으로. 20대. 전체 인생에서 20대가 가장 육체적으로 가장 왕성한 시기거든. 그 왕성한 시기가 최고점을 찍을 때가 보통 30이거든, 30살.
30살 이후부터는 이제 좀 사그라들어. 그래서 16살부터 30살까지가 여름이거든, 여름. 그리고 31살부터 그 폐경, 이제 번식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탁 문을 닫는 시기. 그 시기까지가 가을이거든, 가을. 근데 지금 보면은, 내 몸을 보면, 여자는 모르겠어. 어차피 여자는 내가 관심도 없으니까. 내가 남자인데 뭐 여자 그걸 관심을 가질 일은 없고, 내 몸을 가만히 보면 내가 번식이 가능한 시기는 한 55살까지가 내가 번식이 가능할 것 같아. 55살 때쯤 되면 내 몸에서 폐경이 일어난다고, 폐경이. 그러니까 31살부터 55살까지 25년이 가을이야. 이게 봄하고 여름은 15년, 15년이었는데 이 가을의 시간이 갑자기 25년으로 늘어나, 25년. 그리고 56살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즉 79살. 한국 남자들은 평균 수명이 79살이니까 79살까지가 겨울의 시간인 거고, 역시 25년. 80이라고 치면 25년. 봄의 시간은 15, 15년. 여름의 시간은 15년. 그건 이미 내가 지나가 버렸고, 지금 가을의 시간이 25년인데 내가 50대 초반이니까 완전 늦가을. 늦가을의 시간인 거지. 곧 겨울이 닥쳐. 56살부터는 겨울이거든. 곧 겨울이 닥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어, 지금. 그러면 겨울이 지난 다음에 다시 봄이 올까? 이런 식의 아이디어는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이 아이디어를 채용을 하거든. 하루 속에도 봄, 여름, 가을이, 겨울이 있고, 1년 안에도 봄, 여름, 가을이, 겨울이 있고, 그 1년이 모여서 그 한 사람의 인생, 거기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토를 달 수가 없어. 이게 사실이니까.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 하루 안에 봄, 여름, 가을이 있다는 건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다고. 1년은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내 삶도 그 안에 봄, 여름, 가을이 있다는 거 수긍이 가. 증명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좀 확장시켜서, 그렇다면 한 삶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삶이 다시 봄, 여름, 가을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모든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순환을 하는데 왜 인간의 삶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번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냐. 그게 순환한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게 불교거든. 일리가 있어. 설득력도 있고. 근데 기독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그런 다른 종교들 보면 전혀 설득력이 없지. 걔들은 있지도 않은 무슨 하나님, 뭔가 신적인 존재, 신이라고 하는 뭐 하나님이라는 걸, 그런 거지 같은 걸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천국이라는 것은 뭐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따지면 여름. 가장 이렇게 좀 왕성할 시기. 그러니까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서 딱 죽으면 여름으로 가가지고 갑자기 겨울에서 이 여름으로 탁 점프해가지고 그 여름이 무한대로 반복돼. 무한대다. 여름이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또 죄를 지은 사람은 겨울로 딱 죽으면 갑자기 그 겨울로 다시 태어나. 그래서 무한대로 겨울이다.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사람이 신이다. 이게 신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근데 그 신이 바쁘니까 중간에 목사, 신하고 그 예수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그 신하고 아주 친한 목사가 있다. 그 목사한테 잘 보이면 그 목사가 하나님한테 잘 말해줄 거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게 주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인도할 거다. 그러니까 목사한테 돈도 갖다 바치고 시간도 갖다 바치고
뭐 몸과 마음을 다 바쳐라 뭐 이거잖아. 아주 황당하잖아. 전혀 설득력도 없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음에 여름으로 점프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음에 계속 겨울이고 이게 무슨 설득력 있어. 있지도 않은 신, 그 신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 장사 헤쳐먹는 목사들 전혀 설득력이 없어. 전혀 설득력이. 근데 불교는 그나마 신이 뭐 신 그런 거지 같은 건 만들지도 않잖아. 그냥 우리 인생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그 인생 자체도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순환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아이디어잖아. 아이디어. 설득력은 있어. 근데 설득력은 있어. 인정하겠어. 근데 그 생각, 그 생각을 믿고 내가 겨울의 시간을 보낼 수는 없어. 왜냐면 내 삶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순환할 거라. 그게 사람으로 태어나든 축생으로 태어나든지 순환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일리는 있고 설득력은 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어. 확실한 뭔가가 없다고.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야. 아이디어일 뿐. 그리고 그걸 믿고 또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하는 그 중들의 실제 삶, 그 중들이 내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좀 실망스럽지. 저게 삶이 순환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전혀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확실한 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딱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가정으로 사는 게 맞아. 죽음 이후의 부분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건 의미도 없고 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전혀 헷갈리기만 하지. 헷갈리기만.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딱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가정하에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뭐 딱 죽었는데 또 다시 내가 태어났어. 그러면 이렇게 순환되는구나. 뭐 그럼 뭐 그냥 그런 대로 살면 되지 뭐. 뭐 내가 잘못 알았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간 뭐 그런 것은 이제 뭐 그런 쪽의 것들은 이제 그만 생각하자고. 전혀 뭐 도움도 안 되고 별 의미도 없어. 또 설령 내 생각이 틀렸다더라도 뭐 크게 큰 리스크도 없고. 근데 그 반대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 이렇게 삶이 일회성인 게 딱 답인데 그게 일회성이 아니고 순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내가 천국 지옥으로 간다는 이런 것을 믿고 살아버리면 거기에 투자하는 내 시간 그리고 거기에 속아서 내가 갖다 바치는 돈들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리스크가 되돌릴 수도 없고 딱 일회성인데 그러니까 좀 리스크가 적은 방향으로 내 삶이 일회성이라는 가정을 하고 살아야 돼.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야 내가 설령 틀렸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훨씬 적으니까. 그러니까 종교니 뭐니 하는 것들은 그냥 개나 줘버리면 돼. 개나 줘버리라게. 그 좋아하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지기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자, 그러면 그 겨울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제 곧 닥칠 건데 겨울의 시간들은 어떤 모습일 거냐를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면 그냥 뭐 겨울이 오면 그때 뭘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는 큰 코 다치거든. 이 여름의 시간은 그냥
봄의 시간에 여름의 시간을 준비를 하면 좋지만 여름의 시간을 준비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그냥 여름의 시간이 닥치면 그 닥쳐서 거기에 잘 대응을 하면 되거든. 가을의 시간도 사실은 여름의 시간에 가을의 시간을 별로 준비를 하면 좋지만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그냥 닥쳐서 하면 되거든. 근데 겨울의 시간도 과연 그럴까? 겨울의 시간을 가을의 시간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딱 닥쳐서 나는 뭘 하겠다. 그래도 될까? 그래도 괜찮은 거야? 우리나라가 그 노인들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많거든. OECD 국가 중에서는 1위야, 1위. 그것도 아주 압도적으로 1위야, 압도적으로. 그게 그 자살하는 노인들의 태반이가 막 그런 문제일 거야. 겨울의 시간을 그냥 닥쳐서 급급하게 하다가 생긴 부작용이겠지 뭐. 겨울의 시간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일단 육체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내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건강검진 표를 딱 보니까 전에는 무슨 대사증후군 주의군이니 뭐니 하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나온 게 일단 혈당, 이 공복 혈당이 100mg 이 어떤 가이드라인인 것 같아. 즉 대사증후군을 판별하는 대사증후군 주의군, 대사증후군을 판별하는 100mg. 근데 지금 결과가 지금 100을 넘어섰어 지금. 101mg. 그리고 혈압은 이게 130이 이게 좀 가이드라인인 것 같은데 내 혈압은 거의 직전까지 가 있어 지금. 128. 그리고 복부 비만, 뭐 이건 허리둘레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90cm가 지금 그것의 가이드라인인데 이것도 역시 직전까지 가 있어 지금. 87.4. 그리고 그 BMI, 그 체질량 지수라는 게 있잖아. 그게 이제 25, BMI가 25가 지금 가이드라인인데 거길 좀 넘어섰어 지금. 27.3. 그래서 대사증후군 주의군이래, 주의군. 아마 내 겨울의 모습이 어떨 것이냐, 그것을 육체적인, 신체적인 것으로 따지면 이 표를 보면 먼저 혈당이 높아질 것 같아. 혈당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혈당이 높아져, 혈당이. 그러면서 그 결과로 도미노처럼 혈당이 딱 높아지면 그 다음으로 혈압이 높아지고 그리고 BMI, 체질량 지수라든지 복부 비만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혈관이 이제 망가지겠지. 그러면서 이제 대사증후군 주의군에서 대사증후군으로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급격하게 고혈압, 당뇨 같은 이제 병으로 이제 매일같이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야 되는 병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마지막 종착 지점은 그런 고혈압이나 당뇨, 혈관 질환의 합병증이 발생을 하는 거죠. 합병증이. 즉 내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망가지는 거예요. 눈이 가장 약한 사람은 실명을 해버릴 거고 점점점 안 보이다가 실명을 해버릴 거고 또 말초 혈관이 약한 사람들은 이게 발이나 손
이런 쪽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거기에 썩겠지. 그러니까 그 겨울의 모습, 내 모습이 어떨 것이냐를 생각을 해 봤을 때 그 신체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시기가 바로 겨울이라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하고는 판이한 봄, 여름, 가을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할 일들이 겨울의 시간대에는 일어나는 거지. 실명을 하고 손발이 썩고 또 무릎이 약한 사람들, 이 관절과 관절 사이의 연골이라는 무릎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도 망가지겠지. 허리. 내가 지금 내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눈하고 허리거든, 허리. 거기가 제일 먼저 망가질 것 같아, 나는. 그게 그 겨울의 모습의 피지컬적인 모습인 거고, 또 마음의 문제, 또는 뭐 그런 문제들, 생각, 마음 쪽으로 보면은 외로움, 고독, 이런 모습일 것 같아. 외로움과 고독. 육체적인 부분하고 마음적인 부분이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다가 이렇게 사느니 죽느니만 못하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남자들은 꽤 높은 확률로 그 자살에 성공하는 거고, 그게 겨울의 모습이거든. 겨울의 시간의 모습인데, 이걸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겨울이 오면 그때 적당하게 대응하자 라고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특히 나 같은 좀 성격, 내가 좀 꼼꼼하거든. 이게 좀 계획적이고 좀 꼼꼼한 나 같은 성격의 사람은 이게 자살을 시도하더라도 분명히 계획적이고 치명적이고 꼼꼼하게 이 자살을 시도할 거라고. 그래서 그 어설프게 그 자살 시도했다가 그 실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 10명이 자살을 시도하면 한두 명이 성공을 하고 8명, 9명은 실패를 하거든. 어설프게 이 자살을 계획을 하고 어설픈 방식을 쓰니까. 근데 나 같은 성격은 이 한 번에 성공해버릴 것 같아. 한 번에. 그냥 굉장히 꼼꼼하거든. 이게 자살을 계획할 때 꼼꼼하게 할 게 뻔해. 또 치명적인 방법, 되돌릴 수 없는 방법을 선택할 게 뻔해. 그러니까 나는 단번에 성공할 거야. 이게 보면. 그러니까 어설프게 뭐 겨울이 오면 겨울 닥쳐서 그 겨울 적당하게 대응하자라고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육체적인 부분은 되게 좀 언뜻 이 건강검진표를 보니까 조금 뭐가 보여. 이 뭘 틀어 막아야 될지가 좀 보여 보니까. 다른 건 다 제끼고 딱 이거 하나만 잡으면 될 것 같아. 보니까 혈당. 이게 그 몸이 그 무너지는 게 이게 도미노처럼 무너져 보니까 내가 그 과거 그 건강 기록표들 그 몇 장을 좀 쭉 보니까 이게 시발점이 있어. 시발점이 보니까 이게 혈당이네. 혈당. 이 혈당이 보니까 시발점이야. 이 혈당이 딱 무너지면 그 뒤에
혈압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체질량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무너져 보니까 혈당이 이 육체적으로 무너지는 것에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혈당이. 공복 혈당 100mg. 요걸 틀어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01로 나와 있는데 요걸 좀 틀어 막아야 될 것 같아요. 혈당을 재는 기계를 하나 사가지고 좀 체크를 좀 하면서 이걸 틀어 막으면 육체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아, 근데 그 혈당을 잴 때 꼭 그렇게 바늘로 찔러야 되나? 바늘을 사용하지 않고 혈당을 재는 방법 없나? 그런 기계는 왜 안 만들지? 그 음주 측정하는 기계처럼 훅 불면 이렇게 혈당이 나오는 그런 기계 하나 만들면 좋겠다. 하루에 혈당 재는 기계를 하나 사가지고 공복 혈당 100mg 이걸 틀어 막으면 될 것 같아. 이 혈당을 시발점으로 해서 다른 것들이 무너지니까 오케이, 이건 그렇게 하자고. 혈당만 체크하면 돼. 뭐 혈압이니 뭐 BMI니 허리둘레니 뭐 혈관이니 뭐 이런 것들 다 신경 쓰기에는 너무 머리 아프니까 이 혈당 하나만 딱 잡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마음적인 부분, 외로움이나 이 고독 이런 부분들은 이건 좀 애매해. 이건 그러니까 육체적인 부분처럼 뭔가 하나를 탁 틀어 막으면 나머지 것들도 같이 해결이 되는 그런 게 없어. 아무리 들여다봐도. 근데 그 뭐 이렇게 미디어라든지 전문가들이 떠드는 충고들은 대부분 그거거든. 직업을 가져라. 돈을 벌어라. 맨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 이게 노인들의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해결로 맨 떠드는 게 일을 하래. 일을 하라. 일을. 직업을 가지라고. 일을 하라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돈을 벌으라는 거지, 돈을. 근데 자살하는 노인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자살을 하는 건 아니거든.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이 돌아다니고 있는 유동성 또는 뭐 부동산들 태반은 그 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이 다 소유하고 있거나 깔고 앉아 있거든. 돈이 문제가 돼서 자살을 한다면 돈이 가작 없는 여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돈이 제일 없거든. 봄은 부모한테 의존하니까 돈이 문제가 안 되고 가을은 좀 적당하게 있고 겨울은 좀 돈이 많거든. 근데 여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돈이 없어. 돈이 문제라면 그 여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자살률이 제일 높아야지. 근데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직업을 가져라, 일을 해라, 돈을 벌어라 하는 건 맞는 답이 아니야. 맞는 답이 아니라고. 돈이 그 자살을 막아주질 못해.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야. 이 외로움, 고독, 이건 틀어 막으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걸 틀어 막으려고 하니까 틀어 막다 이게 펑 하고 터지는 거거든. 뚝이 무너지듯이 펑 하고 터지면서 그게 자살로 가는 거거든. 그게. 이건 틀어 막으면 안 돼. 이건 그냥
인정하고 순응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인정하고 순응하고 적응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이 외로움과 고독을 가장 잘 순응하는 방법은 무언가에 몰입할 때 이 외로움이나 고독을 좀 잊을 수가 있거든. 그 무언가는 뭐 산책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여행을 다닌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 이게 산책을 가더라도 어떤 장소를 산책을 할 때 내가 제일 몰입이 잘 되는지를 봐야 돼. 그리고 어떤 시간대, 어떤 계절에, 어떤 시간대에 그 장소를 산책을 할 때 가장 몰입이 잘 되는지. 운동을 할 때도 어떤 운동을 할 때 나한테 가장 내가 제일 몰입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계절에는 어떤 운동이 나한테 가장 잘 맞는지. 그걸 봐야 한다고. 여행도 어떤 방식의 여행이 가장 나한테 잘 맞는지, 지금 몰입을 잘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계절에 어떤 장소를 여행을 갈 때 가장 잘 내가 몰입을 하는지. 그리고 공부도 어떤 공부를 할 때, 어떤 장소에서 어떤 공부를 할 때, 어떤 계절에는 어떤 공부를 할 때 나한테 가장 잘 맞는지, 가장 잘 몰입이 되는지 그걸 알아내야 돼. 그걸 좀 알고 겨울로 진입을 해야지. 겨울이 닥친 다음에 그걸 그때서야 이제 알겠다고 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노인들이 막 자살을 해야 되지. 그리고 노인들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허우적대지. 겨울이 돼서 그 겨울을 준비하면 잘 안 되는가 봐. 가을이 돼서 가을을 준비를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여름이 닥쳐서 그 여름을 준비를 해도 여름에 대응을 해도 별 문제가 없거든. 근데 겨울은 아닌가 봐. 겨울은. 그러니까 막 그렇게 다들 미쳐 날뛰다가 자살까지 가잖아. 그러면 내가 몰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아냐? 그것도 되게 아는 방법이 간단해. 혈당은 그냥 혈당 체크하는 기계로 딱 알면 금방 알 수 있거든. 100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그것처럼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 내가 지금 몰입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아는 방법. 나는 이 방법을 쓰는데, 난 거울을 봐. 거울을 보면서 내 낯빛을 본다고. 얼굴빛을. 내 얼굴빛을 보면 알아. 이 얼굴빛이 어두울 때, 얼굴빛이 그냥 보통일 때는 이게 몰입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근데 내 얼굴빛이 아주 밝을 때가 있거든. 내가 봐도 참 근사하게 보여. 내 얼굴빛이.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가 보면 대부분이 내가 몰입을 하고 있을 때더라고.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어. 나는. 내 얼굴빛을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간이 훌쩍 가 있어. 그러니까 자꾸 핸드폰을 꺼내서 내가 시간을 보고 있다. 그러면 그건 몰입이 내가 안 돼 있는 거야. 근데 벌써 1시간이 지난 거야? 별거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1시간 반, 2시간이 지난 거야? 이런 말이 내 입에서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몰입하는 순간, 몰입되어 있는 순간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들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 산책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조건, 어떤 맥락 속에 내가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있을 때 내 낯빛이 밝은지, 그리고 내가 시간을 확인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시간이 훌쩍 가 있는지, 요것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기록을 좀 해서 스크랩을 좀 해놓고
아니면 이렇게 뭐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도 올려놓든지 해서 어떠어떠한 시간에, 어떠어떠한 상황에, 어떠어떠한 맥락에, 어떠어떠한 조건에 있을 때 내가 몰입을 하는지. 돈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고. 돈은 이제 내 겨울의 시간을 보내는 내가 그 돈이 나한테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건 확실해. 근데 증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관조해 봐도 마찬가지야. 돈이라는 건 딱 어디까지가 그 돈의 역할이냐면 그냥 의식주,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으면 돼. 그 이상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로 따지면 한 달에 딱 100만 원. 이 100만 원이라는 돈까지가 그 돈이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액이야. 한 달에 100만 원. 그 100만 원보다 넘는 금액들은 내 삶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 돈이. 내가 여름의 시간 그리고 가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100만 원이 넘는 그 돈들이 나한테 행복감을 줄 수도 있고 즐거움을 줄 수도 있지만 앞으로 보낼 겨울의 시간에는 의미 없어. 의미 없어. 그 우리나라 그 제일 부자가 누구야? 뭐 1년에 뭐 주식의 배당금으로 막 몇 조씩 막 몇 천억씩 버는 이건희. 그 사는 꼬라지를 봐. 벌써 지금 삼성병원 그 꼭대기층에 지금 거기 들어간 지 벌써 5년도 넘어서 6년째인가 아마 그럴걸? 돈이 아무 역할도 못 하잖아. 오히려 돈이 족쇄가 되잖아. 이건희한테. 차라리 이건희한테 그렇게 많은 돈이 없었으면 그 사람은 편하게 죽을 수 있었을 거야. 편하게. 또 이건희도 보면 대한민국 평균 수명으로 보면 살 만큼 산 거거든. 편안해 죽을 수가 있는데 그 돈이 족쇄가 돼가지고 편하게 죽지도 못하잖아. 왜냐면 그 아들 이재용이나 그 딸 이부영? 걔들이 지 아버지를 못 죽게 만들거든. 편하게 보낼 수가 없어. 왜냐면 대한민국은 상속세가 40% 가까이 돼서 지금 이 상태로 지 애비가 죽어버리면 상속세를 내고 나면 삼성그룹을 지기들이 지배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변호사들 100명, 200명 모아가지고 지금 대가리 터지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야. 어떻게 상속을 해야 상속세를 적게 낼까? 어떻게 해야 이 삼성그룹이라는 것을 고스란히 물려받을까? 그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이재용이나 이부용이가 지 애비를 편하게 죽게 만들진 않을 거야. 인공호흡기를 집어넣든지 혈관에다 뭘 집어넣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심장만 뛰면 되거든. 걔들 입장에서는 지 애비가 고통을 받든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 그냥 심장만 뛰면 돼. 그래서 법적으로 살아있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것만 증명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지 애비를 갖다가 그 병원 꼭대기층에 몰아 넣어놓고 끔찍한 일이지. 끔찍한 일이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지금. 이건희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 전혀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돈 얘기 또는 뭐 직업, 일, 뭐 이따위 얘기는 그만두자고. 그 쓸데없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체크해야 될 부분은 육체적으로는 이 혈당, 공복 혈당이 100mg 이걸 넘는지 안 넘는지 이걸 계속 체크를 하고 여기서 틀어 막으면 돼. 그리고 심리적, 마음적으로는
산책, 운동, 여행, 공부, 이 것들이 이 활동들을 하면서 내가 언제 몰입이 되느냐, 몰입이 되는지를 알아내서 그게 내가 몰입이 되는 상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둬서 그걸 계속 반복하게 하면 되거든. 그리고 몰입이 안 되는 상황들은 또 마찬가지로 기록을 해서 그건 피하면 돼. 그런 맥락 속에, 몰입이 되는 맥락 속에서 나를 자꾸 밀어넣고, 몰입이 안 되는 맥락이 발생을 하면 거기서 나를 끄집어내면 되거든. 그러면서 내가 깨어있는 시간 혹은 잠자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이게 몰입이 되도록 몰입을 하는 시간을 점점점 늘려가는 거. 이런 게 바로 겨울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나한테 준비고 무기인 것 같아. 이런 무기도 없이, 아무 무기도 없이 그냥 겨울을 턱 하고 부딪히면 나 같은 성격 또는 내가 사는 삶의 방식에서는 큰일 날 것 같아. 큰일. 왜냐면 거의 90%의 확률로, 높은 확률로 자살을 시도할 게 뻔해 하거든. 내가 내 입에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말이 만약에 내 입에서 나오면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걸리적거리는 게 없거든. 나는 더군다나 내 성격이 좀 치밀하고 계획적이라 성공 확률이 아주 높은 방식으로 자살을 시도할 게 뻔하니까. 이런 게 사실은 그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거든. 이게 자기 자신을 돌본다는 거라고.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이런 게 바로 자기 배려의 윤리학이라는 게, 자기 배려의 윤리. 호마니코스인가?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그 자기 배려라는 것도 자기 배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모여있는 공동체. 이 굉장히 이게 이상적이고 건강한 공동체거든. 내가 나 자신을 잘 돌봐서 내 주위 사람들한테 폐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한테 폐해를 끼치는 걸 아주 적게 폐해를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지역사회,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국가, 이건 진짜 이상적인 최고의,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공동체거든. 이게 내가 남을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은 좀 급이 낮은 공동체지. 남을 도와주고 선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공동체는 약간 좀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야. 그냥 급이 좀 낮은 공동체라고. 즉 그 말은 이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걸 실패한 사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걸 게을리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폐해를 끼치고, 그런 폐해를 끼치니까 이제 그 공동체에서 그 선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 거잖아. 근데 아예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걸 최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한테 전혀 폐를 끼치지 않거든. 도움이 필요 없어. 그러니 선한 일을 할 기회가 많지가 않지. 그런 사회가, 그런 공동체가 이상적인 공동체지. 이상적인 공동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내가 나를 어떻게 하면 잘 돌볼 것이냐,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 봄, 여름, 가을에는 내가 특별하게 뭐 사고를 당하지 않는 이상 남한테 패기칠 일은 없거든. 그리고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남을 속이겠다, 남한테 해를 끼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은 남한테 패기칠 일이 거의 없어. 근데 이제
겨울의 시간에는 내가 나를 잘 돌보지 못하면 본의 아니게, 내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내 본의 아니게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폐해를 끼친다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람들한테 폐해를 끼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걸 막자는 거야. 그걸 막는 게 내가 나를 돌보는 거지. 자기 배려야, 자기 배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야. 가벼운 일이. 내가 나를 돌보는 일이 그렇게 가벼운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야. 오히려 내가 나를 돌보는 일보다는 내가 남을 돌보는 일은 더 쉬워. 또 뿌듯하기도 하고 성취감도 있고, 그건 좀 쉬운 일이라고. 쉬운 일. 근데 난이도가 훨씬 높은 일은 뭐냐면 내가 나를 돌보는 일이야. 내가 나를 잘 돌보는 일. 그래서 내가 내 주위 사람들한테 폐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게 잘못 보면, 잘못 판단을 하면 뭐 이기적인 거 아니냐, 너는 너만 생각하느냐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아니거든. 그게 전혀 이기적인 게 아니야. 그게 최상의 공동체를 만드는 아주 사실은 이타적인 일일지도 몰라. 최고로 치는 이타적인 일. 내가 나 자신을 잘 돌봐서, 내가 나 자신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를 배려를 해서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폐해를 끼치지 않고 이 겨울의 시간을 마무리를 한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 사실은. 이런 경지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쉽지 않은 일이야, 쉽지 않은 일. 그런 쪽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어차피 지금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 어차피 지나간 시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그 겨울이 시간이 내 인생의 스케줄에서는 56살부터는 지금 겨울인데, 지금 거의 목전에 지금 다다랐거든. 목전에 몇 년 안 남았어 지금. 내 50대 초반이니까 56살은 진짜 목전이야, 목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두 가지 정도만 체크를 하자고. 첫째, 육체적인 부분은 이 혈당이 공복 혈당이 100mg을 넘지 않도록, 이건 좀 여기서 탁 틀어막자고. 그리고 마음적인 부분은, 외로움이나 고독은 이건 인정을 하고 수능을 해야 돼. 방법이 없어. 이건 틀어막아서 될 일이 아니니까 이건 수능하는 쪽으로. 그래서 수능하는 방법은 내가 산책하고 운동하고 여행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내가 몰입을 하게 만드는 그 맥락들을 잘 관찰을 하자고. 그리고 그 몰입을 방해하는 또 그 나쁜 맥락, 그런 환경들을 잘 판단을 해서 몰입하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자고. 그 몰입을 방해하는 시간들을 피해가면 되거든. 딱 이 두 가지만 매 순간 시시때때로 체크하면서 겨울의 시간을 통과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자살 같은 그런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내 겨울의 시간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지금은 이게 딱 겨울로 해서 한 사이클로 끝날 거라고 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살 건데, 혹시 내가 딱 죽었어. 근데 또 다시 태어난 거야. 그러면서 사이클이, 인생도 뭔가 삶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이클이 반복되는구나 라고, 내 생각이 틀렸네 라고 해도
뭐 큰 리스크는 없잖아.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반대는 리스크가 너무 커. 내 시간과 돈 이런 것들을 엉뚱한 새끼, 목사 또는 뭐 중들 이런 놈들한테 사기당해서 바치는 꼴이 되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종교인들은 상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놈들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아. 시킬 수가 있거든. 아씨, 오늘 이야기가 길어졌네. 여기까지.